네, 뭐 이번에 특별히 급등했다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 백신주가 때든 대북 관련한 종목이 있든 뭐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체질이 앞서 잠깐 더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실적 위주로 뭐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제일 실적이 좋은 두 개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캠시스와 파워로직스, 이들은 잘 알다시피 카메라 모듈이죠. 아마 이 5G만큼이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카메라 모듈이 되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뭐요? 여기는 통신주들 5G 관련한 종목군들, 사실상 이 두 개 종목군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상황이죠. 좋아도 좀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할 거 없을 때, 시장이 이렇게 조금 불확실하고 테마가 이슈가 없을 때는 실적이 좋은 이 카메라 모듈과 5G,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소재도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따진다면 5G나 실적만 따지면 5G나 카메라 모듈,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장비는 이번에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장비는 이번 상반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좋아서 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적을 따진다면 이 세 개 섹터가 좋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일단 5G는 자, 대부분이 KMW 하나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가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제가 5G는 조금 경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가 워낙 이 대기 매수가 풍부하고 하방 경직성이 뛰어납니다.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뭐 오이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 그들 종목이 조금 꺾였다면 나머지 또 오히려 RFHIC는 또 주목을 해볼 필요 있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스몰딜이라도 했다면 이 하웨이 매출 비중도가 50%가 넘는 게 이 RFHIC죠. 그래서 RFHIC는 아마 월요일부터 상당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이 추세는 아직 안 꺾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매년에 이 5G 기지국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한 5만 5천 개 정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중에 뭐 절반 이상이 거의 중국과 뭐 인도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인도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똑같이 5G 시장을 서로 선도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에 아마 발주가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 주파수 경매가 3.8GHz, 그 다음에 28GHz 두 개를 이 통사들이 경매를 받았는데, 지금 이 3.8GHz 이 저주파만 이것만 지금 깔고 있고, 28GHz는 굉장히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28GHz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죠. 만약에 28GHz까지 이제 까는 상황이면 굉장한 장비가 아마 수주가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지금 카메라 폰들은 거의 4개에서 5개, 전면에 2개고 후면에 대략 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갤럭시 노트 10이 그렇죠. 6.6인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MC넥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메라 모듈은 그동안 제가 실적 따지면 항상 여러분에게 5G를 말씀드렸고, 2017년도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카메라 모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서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를 좀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 자율주행 관련해서 매출이 1,000억이 나오는 기업이 생겼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바로 MC넥스입니다. 1,000억의 매출이 나왔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간다고 하니까, 자, 이미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는죠. 근데 벌써 내년에 흑자까지 간다고 하니까 MC넥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한 종목들을 몇 종목들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MC넥스 설명을 드리다 잠깐 말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1,000억의 매출이 나왔지만 그전에 매출이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죠. 지금 푸조나 시트로엔, 현대차, 기아차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 MC넥스입니다. 그거 아니었어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만 가지고도 작년에 영업이익을 400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영업이익을 500억을 냈었죠. 그러면 이건 자동차 자율주행에 관련한 건 뭐 사실상 덤이라고 생각한다면 MC넥스는 오히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 아마 한 1, 2년 전까지는 제가 파트론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존재감은 파트론이 대단했었죠.
물론 파트론도 실적은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시총 대비해서 기준에 본다면 MC넥스의 성장성이 월등히 뛰어나죠.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 상반기에 500억이면 하반기까지 하면은 1,000억, 내년에는 1,200억 가까이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들이 매도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상황이면 아마 MC넥스는 직경 고점이죠. 역사적 신고가를 쉽게 아마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봐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캠시스를 보도록 합니다. 캠시스는 아마 지난 그 8월 달에 여러분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죠. 이미 카메라 모듈로는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6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상반기에 185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185억을 냈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이 소형 전기차가 지금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구매가는 뭐 600만 원, 네, 수도권에서는 한 7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누적 판매 대수가 뭐 3,0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1만 대 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건 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52주 신고가를 깼습니다. 꼭 이 세보 C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 카메라 모듈 그 수요 상반기 180억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52주 신고가는 뭐 충분히 깨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모든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이렇듯 기관들이 매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관들이 지금 이들만 파는 건 아닙니다. 이 못된 기관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같이 좀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라임 사태는 자꾸 터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팔아서 네, 찬물을 뿌리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미중 간에 또 스몰딜도 성사가 됐으니까 좀 이네들이 물량을 많이 던진 기관들이 좀 많이 억울해하는 구간이 다음 주에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 종목도 캠시스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역사적 52주 신고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돌파가 되는 자리가 아마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언제까지 팔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자, 캠시스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 아마 저희 제자분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이고 이 국고초를 보시는 분들도 캠시스는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MC넥스 아니면 캠시스인데 돈을 많이 버는 이 IT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IT 장비 부품주들 중에 돈 많이 버는 기업이 거의 없죠. 그런데 카메라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모듈 기업만 유일하게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안 할 일은 없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가는 결국 미래 실적에 수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 그동안에 5G였었고 과거 2017년도는 2017년, 18년도 정점을 찍었던 2차 전지라면 최근에 또 카메라 모듈이 되겠죠. 자, 파워로직스는 흐름을 딱 보시면 앞서 MC넥스와 캠시스와의 흐름은 좀 많이 다르죠. 이제 막 정배열 바뀌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로직스는 영업이익의 볼륨이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3,400억입니다.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작년에 260억에 나왔고 상반기에 300억이면 성장성 굉장히 뛰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MC넥스와 캠시스의 성장성이 조금 못 미치고요. 그네들은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이 밸류로 따져도 10배가 다 안 되는 상황인데 얘는 3,400억에 300억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MC넥스에 수급이 들어가고 또 캠시스에 수급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보시면 기간 수급은 그나마 MC넥스와 캠시스는 오르니까 흐름이 좋으니까 매물이 나온다면 파워로직스는 오히려 매수로 지금 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죠. 계속해서 수급이 이번 주는 외국인 수급까지 10월달 들어서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죠. 만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와서 직전 고점이 깨고 정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파워로직스도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파트너는 늘 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 MC넥스와 캠시스 파워로직스에 아마 다음 주에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수급만 달아주면 실적은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수급 때문에 미래 실적이 혹시 불확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죠. 근데 수급가에 들어오면 이제 뭐 더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업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KMW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뭐 신라젠이 그랬고 메디포스트가 그랬고 많은 종목이 고점에서 대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거기가 상투다.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MW가 그렇죠. 근데 저라도 사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큰 안 가든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고 작년도까지 260억의 적자를 내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던 KMW가 갑자기 시총 6천억대에 있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3조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5배에서 6배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반년 만에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대주주도 팔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길까요? 네, 그래서 다 던진 건 아니고 일부 물량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네들의 판단이 여기가 정점이라는 생각이 있어 팔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되고 어쨌든 큰 물량, 대주주 물량이 한 번 팔았는데 또 안 팔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KMW는 일단 제가 분할 매도라도 좀 하세요. 이건 제가 제 제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분할 매도라도 조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5G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KMW는 일단 대주주 물량이 나왔고 그동안 얘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얘가 사실상 대장주였었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KMW가 꺾였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같이 좀 꺾일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5G보다는 제가 카메라 모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게 어떻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왜 나는 오랫동안 매매를 했는데 돈이 안 될까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익을 빨리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은 천천히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익을 확정을 딱 지어버리니까 그리고는 올라가는 거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팔아버리면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KMW는 중간에 판 분들은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천천히 나눠서 해야 되겠고 손실을 빨리 확정을 지어야죠. 손실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확정을 짓고 이익은 분할해서 조금씩 나누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의 모습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서둘 필요는 없지요. 이만큼 시권 올라서 모두가 수익이 나 있는 종목에 중간에 또 손막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20일, 60일선을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모두 여기서 사갖고 던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서 만약에 여기서 던진다. 급등주가 그렇죠. 급등주는 아침에 뭐 30% 갔다 하면 그게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저점에서 올라간 사람이 동시에 매물이 나오니까 급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20일,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계속 21선에 밀렸다는 건 다 조정을 받았죠.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20,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30,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40,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50,000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났으니까 한목에 뭐 물량이 쏟아지고 급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메이저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저 고점에서 아직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KMW 지금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갖고 있는 분은 천천히 나눠서 판다든가 이렇게 가면 되겠고 조금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갖고 갈 필요가 있죠. 어쨌든 대장입니다. 제가 대형주는 항상 대형 산불이다. 이 대장주는 대형 산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항상 21선이 됐던 61선이 됐던 이런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안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여러분들이 5G가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대주주가 물량이 나온 자리를 모르고 지금 물량을 태우실까 봐 제가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씩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RFHIC는 오히려 매매 그러면 더 나을 수 있겠고요. 이들은 하웨이 비중이 상당히 높죠. 하웨이 매출 비중이 거의 한 50%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구간도 있었어요. 중국이 하웨이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부터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깼는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선 일단 기본적인 스몰 딜은 했죠. 그러다 보면 역사적 신고가는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KMW 흐름이 조금 꺾였죠. 대주주가 나왔으니까 그럼 KMW보다는 RFHIC가 오히려 더 대장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KMW가 아니라 RFHIC를 봐야 될 부분이고요. 신고가 자리까지 지금 굉장히 가볍게 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뭐 바둑으로 치면 한 칸 뛰기, 두 칸 뛰기 매우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직전 이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건 시작부터 월요일날 시작부터 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만약에 아침에 크게 갭으로 가버리면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수급이 동반되면서 들어가면 종가라도 다시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신고가에 임박했을 때는 장중 거래를 해요. 그러나 신고가를 깨버렸으면 장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종가는 들어갈 수 있겠죠. 장중에는 신고가를 깼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만약에 여기서 상투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로 쌍고점이 돼버리죠.
얼마든지 네, 신고가를 깨는 거 보고 사고 나가서 정신 먹고 딱 돌아버리면 이렇게 삐레치 문봉을 고점에서 맞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그래 될 수 있죠. 이런 거죠. 만약에 월요일 날 RFH 하시는 분 가장 주목받는 5G가 될 겁니다. 월요일 날은. 자,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를 깼어요. 깨면 이래야죠. 애 안 사. 그러나 네가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견디면 그때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월요일 날 강한 양봉이 나와서 역사적 신고가를 깼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조정을 받는 이 음봉에서부터 RFHIC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RFHIC는 네, 굉장한 기회 갖고 있는 분은 일단 지금 뭐 거의 신고가 와 있어 수익도 많이 났을 거니까 축하를 드릴 부분이고 무엇보다 또 스몰딜이 성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RFHIC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서진 시스템과 또 HFR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군들은 5G 관련한 종목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으니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뭐 거기서 다 거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52주 신고가 나머지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52주 신고가에 살짝 걸려있는 신고가까지 가야 되니까 이 종목은 먹을 것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연도까지 보시면 지난 2016년도에 130억의 흑자였어요. 작년에 100억의 흑자가 나왔고요. 네, 원래 예상은 뭐 260억을 예상하는데 상반기가 그 정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예상은 2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5G는 돌아가면서 KMW도 그렇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다산 네트워크스 많은 종목군들이 이 실적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네, 만약에 일단 뭐 금요일 날은 수급은 좋았으니까 다음 주에 혹시라도 21선을 재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고 RFHIC는 60일 역사적 신고가에 걸려서 양봉을 뽑아주면 그때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소재,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특히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안 한 종목이 없을 정도였었죠. 최근에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솔브레인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일본의 이런 소재 관련해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웬만한 종목이 거의 한 50% 올랐는데 자 SK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후성, 원인 머티리얼즈 이 네 종목을 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고점에서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매물 부담이 상당히 터지면서 이 매물을 거의 2개월 동안 매물을 이겨내니라고 매물 소환을 한 상황이었죠. 자 10월달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깼어.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환호를 했을 겁니다. 이날 솔브레인이 원래 20%가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 22%나 22%나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22%인데 네, 보죠. 22% 맞네요. 22%나 급등한 예는 극히 드물었었죠. 지난 7월 달에 재료가 터졌을 때도 고점에서는 어김없이 차익 매물이 나왔던 솔브레인입니다. 종가 관리가 전혀 안 됐죠. 그러면서 매물을 쌓았고 그 매물을 2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소화를 했었고 제가 이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또 제자분들과 계속 매매를 했죠. 이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 사실상 이제 더 나올 매물이 없으면 뛸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었어요. 9월 말부터 삼성전자에 이 액체 불화수소가 들어가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언젠간 뜰 것이다 했는데 결국 10월 되니까 떴는데 22%가 급등했습니다. 자, 일단 멋진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었고 5일선이 살았습니다. 솔브레인이 여기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는 않겠죠. 충분히 선반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등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22% 오를 종목이 아니어서 22% 올랐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 대형주가 이제 22% 오르고 나서 이틀 동안 매물을 받은 거니까 자 5일선에 이제 얕은 양봉이라도 나오면 여러분한테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그냥 깼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또 한번 깨고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의 상당한 기회가 이미 주가를 한번 들면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 이틀 동안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개인들의 매물이고요. 보시면 주포는 안 나온 것 같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어디서 터지냐면 신고가를 깨고 올라갈 때 양봉을 뽑을 때 신고가를 거래량이 터지는 거니까 솔브레인은 아마 다음 주에 상당히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NS 택도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었죠. 네, 이제는 마스크 기판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일본이 대놓고 아직 무역 보복은 안 하고 있는 게 이 기판 쪽으로
또 이 뭐요 웨이퍼 쪽으로 이런 쪽인데 섀도우 마스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일본이 만약에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 뭐 섀도우 마스크는 그냥 죽는 거고요. 이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만약에 삼성전자 공급이 끊겨버리면 그나마 그래도 대안이 있죠. SNS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섀도우 마스크는 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블랭크 마스크는 SNS에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몇 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자,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 보지요. 골드는 났습니다. 골드는 나고 자, 21선과 자, 여기 파란 색깔이 21선이죠. 그 밑에 빨간 색깔이 이게 61선입니다. 21선과 61선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면 깨끗하지는 않죠. 지저분해 보이지만 61선은 안 깹니다. 그러면 61선이 이탈한 자리가 전부 매수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대형 산불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비빌 언덕은 바로 61선입니다. 불씨는 61선이 지금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점을 금방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관련해서는 흐름 자체가 아직 좋은 거 솔브레인은 뭐 거의 급등을 했으니까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그리고 SNS텍은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봐 드리면 자 카메라 모델은 여전히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듀얼 카메라 듀얼 폰이라고 하는 엊그제였었고 트리플라고 자기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5개짜리 스마트폰 하나에 5개 모델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다가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언론이 거의 일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규모 지금 M&A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열릴 수가 있겠고 자율주행의 핵심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차선 이동이든 차간 거리든 거기에 수많은 카메라 모듈이 있어 그들이 다 인지를 합니다. 그 센서들이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뭐 당연히 MC넥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국내 1위 업체가 MC넥스니까 MC넥스가 당연히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G는 또 시들어 가다가 다시 또 미중 간의 합의가 좀 되는 상황이라 다시 또 중국이 내년에 이 전 세계적으로 기지국 5만 5천 개 중에서 거의 절반이 중국 쪽으로 간다라고 하죠. 국내 업체들의 장비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중국 수주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RFHIC 바로 중국 하웨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거의 55% 정도 공급하고 있는 RFHIC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과 최소한 5G는 당분간 이 좋은 흐름은 그대로 이어갈 거라 보여지고요. 소재 쪽은 이번에 주목되는 게 솔브레인이 급등을 했으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 그리고 21, 60선 타고 있는 SNS텍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FHIC, MC넥스 요 네 종목은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되 수급 안 들어오면 기다려야겠죠. 기다렸다가 종가라도 사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종가를 한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